예, 그 미국과 중국과의 전쟁은 지금 리플 XRP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미국과 중국의 전쟁이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는 이 리플 XRP의 가격이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그 이상이 되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영상에서 제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요. 꼭 이번 영상은 끝까지 좀 시청을 해주시고, 자, 시청하시기 전에 우리 구독자님들은요, 네, 좋아요 한 번씩 제가 좀 부탁을 좀 드려볼게요. 오늘 영상은요, 이 좋아요 한 번씩 정말 좀 주셔도 좋을 만큼 제가 가장 좀 알기 쉽게, 그리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분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미중 전쟁 과연 승자가 누가 될까, 그리고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요걸 좀 자세하게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 전에 제가 먼저 우리 시청자님들한테 질문을 좀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기 두 가지 보기가 있습니다. 나도 잘 살지만 남은 더 잘 산다. 나도 못 살지만 남은 망했다. 요 두 가지. 자, 요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들은 어떤 선택을 하실 겁니까? 나도 잘 먹고 잘 살지만 주변에 남들이 나보다 더 잘 살고요. 나도 좀 못 살겠지만 주변을 좀 살펴보니까 남들은 이미 다 망했습니다. 자,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저는 요거를 선택할 거거든요. 나도 못 살지만 남들은 망했다. 즉 상대적으로 내가 제일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어차피 이 잘 산다는 개념이라는 게 사실 좀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뭐 아마 성향에 따라서 뭐 다 같이 잘 사는 그런 걸 고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죠? 뭐 그리고 뭐 저처럼 이렇게 아래를 고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자, 그런데 이게 국제 정치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요거를 좀 보셔야 되는데요. 자, 이거는 국제 정치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나도 잘 살지만 적은 더 잘 산다. 이제 남이 아니죠. 적입니다. 자, 나도 못 살지만 적은 망했다. 국제 정치의 기본은요, 요겁니다. 나도 못 살지만 적은 망해야 됩니다. 즉, 나도 좀 힘들고 어렵지만 적이 나보다 더 못 살게 된다면, 더 힘들게 된다면, 그리고 아예 그냥 폭삭 망해버린다면, 네, 국제 정치는 당연히 이 아래를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국제 정치의 기본이고 본질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냉혹한 현실이죠. 그리고 지금 이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하고 있는 이 관세 전쟁의 가장 핵심 내용도 이겁니다. 자, 미국도 좀 다칠 수 있지만, 힘들 수 있지만 중국은 가만두지 않겠다. 중국은 여기서 내버려두면 않겠다. 망하게 하겠다. 중국이 나보다 미국보다 잘 살게 되는 상황은 어떻게든 막겠다는 겁니다. 자, 과거에도요, 미국은 이렇게 자신들을 좀 위협하는, 자신보다 더 잘 살려고 하는 그런 국가들이 있으면요, 가만 놔두지 않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다들 알고 계시듯이 일본입니다. 일본. 자, 일본이요, 이 미국을 따라잡으려고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연도로 따지자면 약한 1980년대서부터 한 90년대 요 정도 때죠. 자, 요거 지금 그림에 있는 거 요거 보이시나요? 요거 기억나시나요? 이거 아마 제 연배 정도 되시거나 제 윗분들은 다들 이걸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이 소니의 워크맨이고요. 그리고 닌텐도의 게임기입니다. 뭐 물론 이 당시에 도요다의 자동차도 엄청나게 전 세계에서 날개 돋친 듯이 팔려 나갈 때입니다. 그때는요, 우리가 이 헐리우드 영화만 보면요, 기업들 회장들 뭐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일본 사람들로 묘사가 되면서 나왔습니다. 일본이 전 세계를 휩쓸 때였죠. 자, 그리고 이런 대표적인 소니 워크맨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소비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1등 제품을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가 만든 거의 첫 번째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자, 지금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가 쓰는 거의 모든 대중적인 제품들의 세계 1등은 전부 다 미국입니다. 특히나 이런 최첨단 최신 기술이 적용이 된 그런 제품들은 여지없이 다 미국 제품이 다 세계 1등이죠. 뭐 아이폰도 그렇고요. 지금 뭐 이 소프트웨어 쪽 SNS, 뭐 페이스북, 인스타도 그렇고요. 지금 이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공지능도 지금 현재 미국이 1등을 달리고 있죠. 자, 그러면은 이 당시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하는 게 일본의 GDP를요, 미국과 비교했을 때 이 당시 일본이 약 한 52% 정도까지 미국을 따라갔었습니다. 50% 이상의 격차를 좀 이렇게 좁혀 나갈 때죠. 자, 그런데 일본과 미국은 이 인구 차이가 나죠. 한 3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사실 1인당 GDP로 따지면은 이때 당시 1980년대 90년대 이 소니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을 때, 이때는요, 일본 국민이 미국 국민보다 더 잘 살고 있을 때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때 미국은 위협을 느꼈을 수가 있죠. 그래서 미국이 꺼낸 카드, 다들 기억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플라자, 바로 이 플라자 합의를
이끌어냈죠. 미국은요, 이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인위적으로 엔화를요 아주 강세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환율을 이 달러 엔 환율을 1달러당 250엔에서 무려 120엔까지 만들어 버립니다. 이렇게 돼 버리니까 이 일본이 이렇게 뭐 소니부터 닌텐도, 토요타 자동차까지 전 세계에 수출을 하던 그 수출 경쟁력이 아주 급격하게 낮아졌어요. 그래서 이 합의를, 이 플라자 합의를 두고 일부 전문가들은, 일부 분석가들은 자, 일본에 대한 미국의 경제적인 원자폭탄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요. 자, 그리고 지금 제2의 플라자 합의가 또 중국에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좀 알고 있어야 이 리플 XRP뿐만 아니라 그 암호화폐 시장 내에서의 흐름을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의 또 리플 XRP의 움직임, 흐름들을 좀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현재 중국이 미국을 어디까지 따라왔느냐 보면요, 작년 기준에서 미국이 중국의 이 GDP를요 한 69%까지 따라왔다고 합니다. 2020년도 가장 좀 높을 때는 한 70% 이상, 71%까지 따라왔다고 하죠. 자, 그런데 중국은 지금 인구가 14억 명이 넘습니다. 미국은 약 한 3억 4천만 정도 되니까 지금 중국의 덩치는 과거 일본보다는 큰데 일반 국민들은 아직 잘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 포인트도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왜냐면요, 잘 사는 국민들은 어느 정도 좀 기다려줄 수가 있죠, 그죠? 나라를 믿고 국가를 믿고 기다려줄 수가 있는데, 이 못 사는 국민들은 경제가 망하면 절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더 급한 건 중국이다. 만약에 이번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어떤 경제적인 여파,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이 계속되고 지속이 된다면, 처음에는 지금 이 중국의 일반 국민들이 굉장히 지금 이 시진핑의 그런 강한 반격을 환호하고 있지만, 이게 오래 지속된다면요 절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흐름들이 뭐 중국 내에서 좀 나타나고 있죠. 뭐 물론 일반 국민들이 어떤 저항을 한다는 거는 아니지만 반시진핑파, 이미 군부 내에서 그런 흐름들이 지금 나와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 경제적으로 이렇게 따라오는 것도 위험이지만 미국이 더 경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기술력입니다. 기술, 바로 이 신기술, 이 신기술을 따라오는 걸 굉장히 좀 경계하고 있죠. 자, 지금 이제 첨단 기술을 중국이 지금 따라오고 있고, 일부 분야에서는 또 미국을 앞서고 있다는 평가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 기술뿐만 아니라 중국은요 지난 수십 년 동안 이 자원 시장을 장악하려고 엄청난 투자를 그동안 해왔습니다. 지금 전 세계의 자원 공급망 대부분을 지금 중국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미국이 그동안 좀 손을 놓고 지켜보고 있었는데, 더 이상은 이제 가만두고 보지 못하는 그런 경우 중에 하나죠. 자, 사실 미국은요 이 2008년 중국이 급부상할 때부터 그때부터 경계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에 뭐가 터지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우리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지금도 생각만 하면 정말 좀 소름이 끼치는 바로 이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터지죠. 이때는 정말 엄청났습니다. 그죠? 이런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중국을 신경 쓸 겨를이 별로 없었습니다. 미국이 지금 자기 나라 챙기기 바빠 죽겠는데 외부에까지 눈을 돌릴 그럴 겨를이 없었죠. 그리고 그 후로부터 약한 지금 10수년이 지나면서 중국이 정말 엄청난 성장을 해온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지난번 그 미국과 중국의 1차 무역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죠? 2018년도죠. 그때를 한번 다시 복기를 한번 해보면요, 그때 어떻게 진행이 됐냐, 요거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자, 2018년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1기에 당선이 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중국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합니다. 자, 철광 등 일부 품목 25%를 바로 때려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진핑이 형님이 화가 단단히 났습니다. 자, 바로 그냥 돈육 같은 거 106품목에 역시 똑같이 25%를 바로 맞받아칩니다. 그러니까 우리 또 럼프 형이 가만 안 있었죠. 그죠? 462억 달러를 바로 때리니까 또 중국도 콜, 그럼 너도 462억 달러 이렇게 바로 또 때려버립니다. 자, 그리고 또 811억 달러를 때리니까 중국도 역시나 545억 달러의 관세를 때렸고요. 160억 달러에 또 달하는 그런 물품에 대한 또 관세를 또 때려버리니까 또 우리 중국도 역시나 똑같이 응수를 합니다. 똑같이 160억 달러를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주고받습니다. 뭐 핑퐁 같죠, 그죠? 자, 그런데 결국 마지막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6,000개 품목 2천억 달러에 달하는 물품에 10% 관세를 때려버립니다. 정말 좀 어떻게 보면 관세 폭탄을 때려버린 거죠. 자, 그러니까 중국이 어떻게 됐냐? 이때 당시 결국에는 버티지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협상 테이블에 나섰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바로 이렇게 중국 경제부총리가 와서 이렇게
이렇게 이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이 관세 협상을 하는 문서에 이렇게 좀 서명을 하는 그런 협상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요, 이 낯빛들을 잘 봐야 돼요. 요 지금 요 당시, 자, 요 낯빛을 한번 보세요. 굉장히 좀 낯빛이 어둡습니다. 그죠? 굉장히 좀, 그리고 이 눈이 이렇게 좀 축 처진 게 굉장히 좀 억울해하는 그런 표정이죠. 반면에 우리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얼굴 표정을 좀 보면은, 낯빛을 보면은 굉장히 좀 의기양양한 그런 좀 뭐라 그래야 되죠? 승리를 거머쥔 그런 표정을 좀 짓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이렇게 좀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우리가 이렇게 지난 과거를 복귀해 보면 그런 판단을 좀 해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또 이 사진이 굉장히 또 좀 상징적인 그런 사진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이번 관세 전쟁이 시작이 되니까 바로 지금 여러 국가들을 상대로 순방에 나섰습니다. 자, 이때 바로 이 시진핑 주석이 타고 간 이 주석의 전용기, 이 전용기가 바로 보잉 747입니다. 중국이 지금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좀 미국을 빠르게 따라가고 있지만요, 아직은 중국이 이런 원천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은 모자른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죠. 자, 그런데 미국이 지금 현재 우려하고 있는 건 이대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미국이 따라잡힐 수도 있다, 이런 위기감이 지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기술적으로 굉장히 좀 방어를 하고 있는 거죠. 특히나 어떤 뭐 지금 미국의 뭐 유학생을 안 받겠다, 뭐 이런 지금 내용들도 지금 나와주고 있고요. 자, 중국이요 보면요, 지금 과거의 등소평 시대 때 굉장히 좀 문제됐던 게 있습니다. 이 개혁 개방을 하면서, 자, 그 중국 유학생들을 정말 수만 명, 수십만 명을 미국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최신의 그런 기술을 공부해서 다시 또 자국으로 데려오는 그런 일들을 진행했죠. 그런데 막상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10만 명을 보내니까 10만 명이 아예 그냥 미국에 눌러 사는 겁니다, 그냥. 네. 그리고 끽해봐야 돌아오는 게 뭐 일부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이제 정부에서 이제 관료들이 이 등소평한테 이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야, 이거 지금 보니까 너무 좀 안 옵니다. 요거를 좀 어떻게 수정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등소평이 하는 말은, 괜찮다. 10만 명 보내서 1000명만 와도 된다. 그렇다면 이 1000명이 앞으로 우리 중국을 먹이 살릴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워낙에 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이게 바로 중국의 어떻게 보면 인해 전술입니다. 지금 그래서 중국에서 이 1000명들이, 2000명이 지금 중국에 가서 그 최신 기술들을 다 지금 이끌어 나가고 있는 거죠. 자, 말이 좀 약간 샜는데요. 자, 이렇게 지금 한 나라의 주석이 보잉 747 미국의 비행기를 전용기로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최근에 굉장히 좀 재밌는 게, 자, 중국이 이제 보잉 여객기를 안 받겠다, 이렇게 지금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올해 29대를 모두 인수하기로 했는데 요거를 다 빠꾸를 놨다 그래요. 지금 그러면 지금 요 시진핑의 전용기 뭐 부품이나 이런 공급은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것도 좀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우리가 기술적으로 지금 중국이 따라가는 과정에 있는 거지, 중국이 그렇다고 미국을 앞서거나 미국을 정말 위협할 만큼의 그런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거나 그런 건 또 아니라는 겁니다. 뭐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모르는 겁니다. 그만큼 이 중국은요, 왜냐면 이게 가능한 게, 중국은 국가 경제가 국가 주도하에 모든 거를 진행을 합니다. 뭐 경제도 마찬가지고요, 금융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무슨 뭐 어떤 이런 영화 산업들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걸 국가 주도하에 진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의 어떤 경쟁이 있을 때 다른 나라들이 중국을 이기기가 어려운 거죠. 자, 그리고 또 요거를 좀 우리가 요 표를 보면은 좀 우리가 더 알 수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요, 지금 뭐 주요 국가들 쭉 있고요,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표를 보시면 중국이 이 미국과의 전쟁에서 이겨내기가 굉장히 쉽지 않다는 걸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보면요, 각국의 이제 흑자입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미 미국을 상대로 약 한 557억 불 정도의 흑자를 내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국을 상대로 685억 달러, 대만은 739억 달러, EU 전체적으로 2356억 달러, 캐나다도 그렇고요, 멕시코도 그렇고, 베트남도 쭉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이 주요국들이 중국을 상대로는 어떠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69억 달러가 적자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685억 달러가 중국을 상대로 적자고요. 대만만 유일하게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을 상대로 흑자를 내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을 상대로 739억 달러, 중국을 상대로 700억 달러의 지금 흑자를 내고 있죠. 자, EU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을 상대로 3,045억 유로가 지금 적자입니다. 캐나다도 마찬가지고요. 네, 멕시코도 그렇고 베트남도 그렇습니다. 자, 요것만 봐도 우리가 어느 나라가 이길 수 있는지, 어느 나라가 이길 가능성이 높은지를 쉽게 알 수 있는 거죠.
전 세계 주요국들이 전부 다 대중 상대로는 적자를 보고 있는 겁니다. 즉 미국에서 물건을 팔아서 미국에 수출을 해서 그 돈으로 먹고 사는 나라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물론 이게 뭐 일부일 수도 있고 또 굉장히 좀 큰 비중일 수도 있겠지만요. 그리고 이런 나라들의 또 물건을 수출해서 먹고 살고 또 그렇게 경제적인 지금 성장을 이룬 나라가 어딘가요? 그게 바로 중국인 겁니다. 이게 다 중국의 지금 이익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손을 같이 함께 잡고 미국과 대항할 수 있는 파트너들이 많지 않은 겁니다.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도 뭐 베트남도 갔다가 뭐 급하니까 캄보디아도 갔다가 뭐 이렇게 지금 시진핑 주석이 하고 있는데 자, 하면 뭐예요? 저 나라들한테 이 중국이 해줄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자, 저 나라들이 미국에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벌어서 중국에 또 물건을 사주면서 그렇게 지금 전 세계 경제가 돌아갔던 건데 자,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두 나라 간의 교역이 끊기게 되면은요. 당장에 중국은 돈을 못 벌게 됩니다. 미국 이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뭐 5%다 몇 %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대신 중국은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 우회 수출을 굉장히 많이 그 통로를 공급망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베트남이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베트남한테는 아주 강하게 지금 계속 관세를 때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중국은 이 국가들한테 오히려 이 미국에서 벌었던 이익을 못 벌었으니까 오히려 이 나라들을 상대로 더 벌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나라들한테 가서 뭘 해주겠냐 이거죠. 해줄 게 없습니다. 오히려 미국에서 취할 수 없는 그 이익을 저 나라들한테 얻도록 전가를 하면 전가를 했지 관세로 미국한테도 지금 손실을 보고 있는데 이익 보고 있는 나라들한테도 지금 이 이익을 축소하겠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중국의 경제가 돌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전략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카드가 그렇게 많이 없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이걸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요? 이걸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미국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관료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를 보면 지금 현재 미국 어떤 금융시장 그리고 이제 글로벌 금융시장이 전체적으로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달래는 그런 발언을 하고 있긴 있습니다만 내부적으로는 지금 굉장히 지금 승리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식의 발언들이 간혹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내용들 보면요. 근데 또 그런 내용들은 우리나라 국내 매스컴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제가 뭐 저희 정보방에서나 또 영상에서나 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지금 이 관세뿐만 아니라 미국은 이제 중국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아직 진짜 전략, 진짜 카드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제 곧 있으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요. 자, 일단 미국의 가장 최종적인 목표는 관세로 일단 아주 강하게 계속 압박을 하면서 결국 이 일본과의 플라자 합의 때처럼 최종 목표는 위안화의 강세입니다. 자, 조금 있으면요 미국에서 이제 환율 보고서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나온 내용들을 근거로 또다시 중국을 일단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지난 그 무역전쟁 첫 번째 무역전쟁 때 2018년이죠.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받고 굉장히 좀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 조치를 취하기 전에 중국이 먼저 또 선제적으로 지금 현재 협상 테이블에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중국과 미국의 말이 좀 많이 엇갈리죠. 중국 같은 경우는 뭐 협상은 없다. 뭐 굉장히 좀 어떤 강경 발언들을 하고 있는데 또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렇게 쓱 나와가지고 뭐 오늘도 그렇고 뭐 중국 쪽 인물들과 지금 슬슬 얘기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가볍게 여유롭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거를 보고 또 우리나라의 언론들은 뭐 말이 바뀐다, 오락가락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자, 1987년도인가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책 협상의 기술이 나옵니다. 저는 이 책이 나오자마자 저는 읽었는데요. 제가 이거 국민학교 때 나왔거든요. 근데 요걸 제가 읽었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의 기술 중에 가장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가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오락가락입니다. 오락가락. 상대가 내 진짜 의중이 뭔지 모르게 해라.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협상의 기술 중에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왜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이렇게 전 세계 금융시장이 들썩이고 롤러코스터를 탈까요? 그만큼 이 트럼프 대통령의 진짜 의중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영상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도 좀 다칠 각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나도 못 살지만 적을 망하게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선택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정치에 있어서는 거의 정답에 가까운 정답지기 때문에 그런 지금 전략을 구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번 미중과의 2라운드 무역전쟁 관련된 내용을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분석한 내용들
내용들로 어느 정도 이제 앞으로의 그림을 우리가 좀 그려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결국 1라운드 때와 같이 협상에 나설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요거는 우리가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그 기간은 대략 길면 약 한 6개월 정도, 6개월 정도 걸릴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좀 넉넉 잡게 봐서 올해까지 좀 보고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기간 동안 협상을 하는 이 과정 동안 미국은 미국대로의 공격을 계속 좀 중국에 가하게 될 것이고, 중국도 나름대로의 반격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가 트럼프의 발언에 의해서 시장이 충격을 받을 때는 그의 진짜 의중, 오락가락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좀 정리를 좀 하고요. 그리고 역시나 이번 무역전쟁의 최종 승자는 미국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뭐 정말 좀 어떤 퍼센트로 하자 그러면 저는 뭐 99% 미국의 승리라고 보는데, 요거는 뭐 일단 뭐 제 의견이기도 하고요. 또 다른 또 여러 학자들의 또 의견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 아닌 반론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좀 권해드리고 싶은 건 미국 현지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들을 더 보시면은 좀 더 정확한 분석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매스컴에서 나오는 내용들만 보면요, 마치 무슨 뭐 중국이 이긴 것처럼, 마치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뭐 아무런 준비도 없이, 아무런 그런 것도 없이 지금 저렇게 오락가락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전략입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들은 미국에서 나오는 그런 또 현지 내용들을 다 살펴보면 그런 분석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 다 저희 정보방에서 제가 다 또 공유를 해드리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런 과정에서 미국과 중국의 서로 간에 공격 카드가 나올 때마다 시장에 좀 단기적인 충격이 있을 수 있다. 그럼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것들을 미리 좀 실시간으로 체크해서 그에 맞는 대응을 하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런 흐름 속에서 지금 세계 금융 질서도 새롭게 재편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죠?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는 국가 부채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미국이 버틸 수가 있는 건 다들 아시듯이 당연히 달러 패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1년에 이자만 지금 1조 달러던가요? 국채 이자만 그렇게 내고 있어요. 자, 그런데 미국이 버틸 수 있는 건, 아무리 미국이 패권국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엄청난 재정 적자를 버틸 수 있는 건 쉽게 말하면 달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달러를 찍어내면 되는 겁니다. 달러를 주면 되는 거예요. 찍어내서 주면 되는 겁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그런 지위를 갖고 있지 못하지만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건 바로 그 기축통화, 달러를 지금 미국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제 트럼프 2기 때는 지금 현재 이 달러 패권만으로는 미국의 재정을 끌고 가기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이 스테이블코인 같은 디지털 화폐로의 전환, 그래서 그쪽에서의 어떤 새로운 주도권을 가지려고 이렇게 지금부터 구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연히 우리가 이 리플 XRP 같은 이런 실사용이 가능한 이런 유틸리티 코인이 굉장히 부각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 리플 XRP야말로 지금 앞으로 엄청나게 성장을 할 수 있는 자산 토큰화라든지 국경 간 결제 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대체할 수 있는 이런 거의 유일한 코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앞으로 이 암호화폐 산업은 지금 미중과의 전쟁으로 인해서 굉장히 좀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변곡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 미국의 승리로 끝나면서 이 암호화폐 산업의 주도권도 미국이 가져가게 될 텐데요.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좀 중요한 게 뭐냐면요, 다른 국가들도 뒤처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암호화폐 관련된 어떤 각 국가별의 움직임들, 정책들, 이런 것들이 올해부터 쏟아지게 될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결국 중국도 그동안 꿈꿔왔던 위안화를 통한 그 기축통화, 이 정말 망상, 이 헛된 꿈, 그 헛된 꿈을 버리고 다시 암호화폐 쪽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결국에는 위안화로 달러를 상대해서 이길 수는 없다는 거를 이번에 굉장히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 암호화폐 쪽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뭐 비트코인은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은 절대 어떻게 보면 무너지지 않는 거고요. 하지만 정말 우리가 기술적으로 보자면 지금 가장 이 인프라를 많이 갖추고 있고 가장 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이 리플 XRP가 단연코 가장 엄청난 부각을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들이 전부 다 가격에 반영이 되면서 최고의 급등을 보일 수가 있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중국이 다시 암호화폐 쪽으로 눈을 돌릴 때, 그때가 아마도 이 암호화폐 시장의 진짜 불량이 시작이 될 겁니다. 정말 우리가 그동안 보지도 못했던 그런 폭등장이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 저는 보고 있는 거고요. 그 시기가 정말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임박했다, 빠르면 올해 안에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단순히 우리 계좌의 앞자리만 바뀌는 게 아니라 정말 좀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라고 제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준비를 좀 합시다, 준비를 좀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일단 뭐 요것만 제가 좀 간단하게 안내를 좀 해드리면요, 요게 제가 지금 저희 구독자님들과 함께 하고 있는 정보방입니다.
영상입니다. 리플 관련된 정보, 해외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실시간 속보라든지, 그리고 뭐 트위터나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 소셜 같은 SNS에서 나오는 내용들이라든지 뭐 각종 보고서들 전부 다 제가 나오자마자 번역을 해서 또 분석을 해서 다 올려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역시나 우리가 단기적인 흐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지금 제가 하루에 6번 요 차트 분석이 나가게 지금 이렇게 자동으로 업로드되게 해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흐름도 완벽하게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개인이 차트 분석을 하는 것과 인공지능이 차트 분석을 하는 건요, 정말 하늘과 땅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정확도와 분석력이 전혀 다릅니다. 이거는 제가 유료로 저는 분석을 해서 지금 제가 이제 요 내용들을 저 개인적으로 분석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건데, 요걸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께도 제가 그냥 무료로 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루에 6번 이 4시간 봉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분석해서 나가고요. 지금 뭐 요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확한 흐름을 지금 굉장히 분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뭐 이게 뭐 얼마에서 반등이 나옵니다, 얼마에서 뭐 꺾입니다, 이게 아니라 전반적인 흐름들을 이해할 수 있게 아주 정확하게 분석을 해주니까요. 절대 요거 지금 무료로 제가 다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놓치지 마시고, 우리 리플 XRP 투자하시는 분들은 꼭 오셔서 지금 제가 공유해드리는 정보, 그리고 이 차트 분석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거 맞아. 입장하시는 방법은요, 영상 하단 보시면 더보기라고 있거든요. 이게 더보기 보이실 거예요. 그거 클릭하시면 저한테 이제 카톡을 보내실 수 있는 링크가 하나 나옵니다. 거기다가 저한테 메시지 하나만 남겨놓으시면 돼요. 메시지를, 여기가 이제 정보방이니까 숫자 8 그리고 정보 요렇게 남겨놓으시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제가 우리 구독자님이구나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바로 저희 정보방 링크를 답장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요거 클릭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고요. 요거 제가 말씀드리지만 구독자님들께만 지금 무료로 제가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저희 구독자님이 아니시면 입장을 못 하십니다. 근데 이제 제가 확인할 방법은 사실 없긴 없어요. 근데 설마 뭐 구독도 안 하시고 저한테 이렇게 팔 정보 보내시진 않겠죠, 그죠? 네, 당연히 뭐 구독을 하셨으니까 저한테 이렇게 보내셨겠죠. 자, 그러면요, 좀 우리가 정말 구독, 좋아요 제가 또 이렇게 마지막으로 좀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나 좀 이렇게 좋아요를 많이 좀 눌러주시면 제가 또 영상을 더 좀 공을 들여서 찍을 수가 있겠죠, 그죠? 저도 사람이니까 그런 내용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이 리플 XRP 관련해서 좀 기술적으로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모르시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제가 댓글 보고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궁금해 하시는구나 하면은요, 또 영상으로 따로 제가 만들어서 안내를 해드리니까요,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정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딱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좀 부탁을 드립니다.